제 영상은 몇몇 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도지홀더로서 도지코인을 알리는 일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YJ 프로메테우스님, 첫 후원 감사합니다. 유지씨님, 꾸준한 후원 감사합니다. 스타트업 K님, 지속적인 후원 감사합니다. 나비의 비행님, 김료디님, 주형욱님, 항상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헤라비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비트가 18K를 깨고 내려가면서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았는데 언제나 그랬듯 도지 홀더들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때 일론 머스크가 또 한 번 도지를 건져줬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든든하게 버텨주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투자자에겐 이 상황을 버텨낼 수 있는 큰 힘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네, 일론 트윗으로 좌지우지 되는 코인이라고 얼마든지 비난하세요. 주식시장은 물론 암호화폐 시장까지 쥐락펴락하는 영향력 있는 존재가 없는 코인보단 이 편이 더 나으니까요. 호재 없이는 이런 하락장에서 아무 희망도 없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투자자보다 개발자가 부자인 코인보다는 이 편이 낫지 않습니까? 도지코인이 일론 덕에 다시 숨이라도 쉴 수 있게 되어 다행이지만 여전히 시장 상황이 앞으로도 어두워 보이는 것은 여전한데요. 이렇게 나락으로 가는 시장 모습을 보면서 믿음을 갖고 투자하며 홀딩해 오셨던 분들도 암호화폐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암호화폐가 정말 미래가 있는 것인지 이제는 모르겠고 절망적인 이 상황에 대해 나 자신을 탓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암호화폐, 이제는 정말 끝이 난 걸까요? 이렇게 힘든 때일수록 나무보다 숲을 바라보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지금의 이 흐름은 어디서 시작되었고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것일까요? 잠시 시간을 돌려 올해 초 1월로 돌아가 봅니다. 이때 일론 머스크는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없는 트윗들을 참 많이 했었죠. 제가 영상으로도 만들어 드렸었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트윗을 주의 깊게 보셨던 분들이라면 그 중에 캐나다 트럭 운전수들에 대한 트윗이 몇 번 올라왔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고서야 깨달은 것이지만 이 사건은 암호화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캐나다 운전수들이 코로나 백신을 거부하며 도로를 점거하는 등의 시위를 했던 사건인데요. 캐나다 정부는 이 시위의 가담자들을 색출하여 가족들까지 계좌 동결을 시키는 조치를 취했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트럭 운전수들이 도로 점거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백신을 맞지 않으려 하는 것에 대해 정부와 같은 입장으로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트럭 운전수들이 당했던 불합리한 처사에 대해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악용하여 캐나다 총리 트리도는 시위자와 그의 가족들을 범죄자로 몰아 계좌를 동결해버렸습니다. 유권자들이 불편해했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었죠. 캐나다에도 이러한 상황에 맞게 처벌하는 법률이 충분히 있었을 것임에도 특별법을 급조하여 합법적으로 계좌를 뺏었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은 단지 가족으로서 그들을 도왔던 것임에도 테러 자금 조달이라는 명분으로 계좌를 정부에 빼앗겼었습니다. 캐나다뿐만 아니라 각국의 정부는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고 처벌하는 법규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헌법 위에 세워진 합당한 일들이죠. 누구도 이것의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민은 그것을 사회의 약속으로 받아들이며 그것에 의해서만 처벌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합당함입니다.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사람들은 무죄이며 국가가 처벌할 경우 특정 법률을 위반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는 때때로 이 약속을 합법적으로 어길 수 있습니다. 캐나다 트럭 운전사들의 경우처럼요. 캐나다 총리 트리도가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은 그것이 그들을 막을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가 있었지만 캐나다 정부는 그들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그들의 자유와 권리를 계좌 동결이라는 방법으로 억압했습니다. 우리는 법으로서 보호받는다고 믿고 있지만 국가는 긴급 법안을 만들어 언제든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을 캐나다 정부가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캐나다 정부는 왜 그들의 권리를 빼앗기 위해 계좌 동결이라는 방법을 택했을까요?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행복 추구권, 이동의 자유, 아니 사소하게 헬스장에서 운동을 할 자유, 심지어는 남는 시간에 유튜브를 마음껏 볼 자유까지 이 모든 자유와 권리를 우리가 실제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듭니다. 언론의 자유를 위한 활동에는 플랫폼 개발비와 웹디자이너 월급, 취재 비용 등이 필요합니다.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집회장까지 이동할 교통비와 식비가 필요하겠죠. 종교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교회와 같은 공간을 임대할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관리하거나 잡다한 업무를 할 사람들을 고용할 돈이 필요합니다. 또한 종교 활동을 위한 소모품과 식비도 필요하겠죠? 이외에도 우리는 많은 자유를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비용이 든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캐나다 정부가 트럭 운전사들의 범법 여부를 법률로서 증명하려기보다 계좌를 압류한 이유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사건으로 하나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거래의 자유가 없으면 진정한 자유도 없다. 우리의 자산이 중앙집중식 시스템에 묶여있는 한 우리의 자유는 언제든 박탈당하고 억압당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암호화폐 탈중앙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왜 중요한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여러분은 암호화폐의 가치를 매길 때 왜 탈중앙화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를 따지시나요? 우리는 너무 오래된 기억들이라 이미 잊은 듯합니다. 원래 화폐는 탈중앙화된 가치 교환 수단이었습니다. 그것이 화폐의 본질이었습니다. 수십만 년 동안 조개와 금을 화폐로 사용하였고 지난 몇백 년 동안 다양한 형태의 현금들을 사용해 왔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비보관이었으며 탈중앙화적 특성을 갖습니다. 하지만 거래의 자유가 곧 자유의 힘이라는 것을 깨달은 정부는 은행을 설립하고 우리의 현금을 중앙집중화 시스템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현금에 억울한 누명을 씌우기 시작합니다. 집에 상당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탈세나 뇌물을 의심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그리고 사회 시스템 전반을 중앙집중화 금융 시스템에 최적화시켰습니다. 현금을 갖고 있으면 매우 불편해졌고 온라인 계좌는 삶의 질을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무언가 수상한 사람이고 은행에 보유하면 매우 스마트하고 편리하다는 인식을 계속 심었죠. 우리가 현금만을 보유했을 때 어떻게 불합리가 일어나는지는 지정학적 불리함으로 인해 계좌가 없는 개도국 국민들이나 신용불량으로 계좌 개설이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현대의 경제 시스템에서 철저히 퇴출당하고 여러 가지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청구서를 받아도 지불을 할 수 없거나 노동력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렵기도 합니다. 계좌가 없다면 남들 다 하는 주식 투자나 암호화폐 투자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금융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 도지코인은 라디오 도지를 실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중들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이죠. 어떠한 코인의 리더 그룹들도 이러한 비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의 프로젝트와 가격 펌핑이 중요할 뿐.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이유로 어쩔 수 없이 탈중앙화 현금을 버리고 중앙 집중화되어 있는 금융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들의 자산 거래를 검열하기 시작했고
현금 인출 제한은 다양한 명분으로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죄 지은 것이 없고 떳떳한 돈이라면 계좌에 보유하라고 이야기하면서 현금을 보유했을 때의 위험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입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는 우리의 화폐가 본래는 비구속적 교환 매체였음을 기억 속에서 지우고 비구속적 현금은 매우 수상하고 부정적이라는 개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행의 금융 시스템이라는 따뜻한 물속에서 삶아지고 있음을 감지하지 못하고 국가는 조용히 우리에게서 자유와 권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헌법상의 권리와 자유가 있다고 해도 100% 보장될 수 있을까요? 만약 국가가 당신의 계좌를 동결해버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이 좋아하는 헬스장에도 못 갈 것이고 좋아하는 영화 관람도 못하게 되겠죠? 더 나아가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거나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끼리 불의에 항의하는 집회를 하거나 내가 믿는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회보장 시스템에서 이탈하게 될 겁니다. 단순히 계좌가 국가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활과 신념이 그들에게 장악되어 있는 거죠. 계좌가 없다는 것은 단지 금융 업무가 중단되는 것뿐만 아니라 직업이 중단되고 투자와 보험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옥에 갇히는 것과 같은 처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면 이것은 완벽히 합법적으로 비상조치라는 명목으로 그들의 행동에는 민사적 책임도 없을 것입니다. 캐나다의 트럭 운전수들의 사건은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었고 이때 그들에게 식사비를 보내준 가족들조차 테러 자금 조달자로 지정되어 국가의 규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자산의 탈중앙화는 중요하고 그래서 암호화폐의 탈중앙화 여부는 더욱 중요합니다. 국가의 노력으로 비보관식 현금의 종말이 다 와가는데 암호화폐는 그들에게 복병이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제어 불가능한 기존의 현금을 없애고 비보관 암호화폐를 없애며 완벽히 제어 가능한 디지털 통화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암호화폐에 투자해야 하며 중앙집중화 거래소에 맡기지 않고 비보관 지갑에 이것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주권을 그들이 제어할 수 없는 비보관 지갑에 보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암호화폐에 투자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도지코인은 권력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코인이 될 것입니다. 위성노드를 이용하여 완벽한 탈중앙화를 이루어낼 것이고 라디오 도지는 계좌를 가질 수 없는 이들에게 거래의 자유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에는 도지코인의 상위 지갑 대부분이 거래소 지갑으로서 상당량의 도지가 중앙집중식 거래소에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도지코인을 비보관 지갑에 보관하여 이곳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도지코인의 진정한 탈중앙화 시기를 앞당기는 일이 되겠죠. 거래의 자유 없이는 진정한 자유도 없다. 지금의 하락은 어쩌면 그들에게 암호화폐 규제라는 명분을 지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명분에서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코인은 도지코인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어려운 시장 상황이지만 시장에 끝까지 남으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성투하십시오.